그러면 이렇게 좀 지루하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빼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1인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될 필수 능력,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갖춰야 될 필수 능력은 좀 예를 좀 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례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의 제일 좋아하는 1인 크리에이터는 누구세요? 자기 빼고. 유세민 씨라고 있으신가요? 유세미의 직장. 아, 유세미의 직장. 아, 저도 좀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 즐겨보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있다. 없으세요? 다 자기만 사랑하세요? 김미경 씨도 있고. 아, 김미경 씨요. 예. 김미경 씨가 그 BTS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BTS를 너무 좋아해서 BTS 검색하다가 김미경 씨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연령도 비슷한 데다가 그 BTS를 보면서 같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저희 아들뻘들이에요. 둘 다. 제 큰아들 이름 다 아시나요? BTS? 모르시나요? 네. 저는 다 알거든요. 뭐죠? 태영이랑 그리고 지민이가 저희 큰아들이랑 동갑이고요. 정국이가 저희 작은아들이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서 저희 아들들을 보는 거죠. 야, 진짜 저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꿈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다가 누워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쟤네들도 하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진짜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많이 안 봤었어요. 많이 안 봤는데 이제 아이들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봐야 되니까 이제 검색을 하면서 여러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유튜브 1세대들과는 조금 달라진 콘텐츠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좀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넘어가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 주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죠. 예. 지금 아마도 만약에 이걸 갖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곳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 나간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친구들이 외국에 있는 건지 옆에 있는 건지 그 컨텐츠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통 가능하죠.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이제 무한 복제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원본과 그 가본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면서 무한 배포될 수 있는 이런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구 보존성.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는 어딘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지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엔 남아 있고 누군가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그걸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 장의사라는 직업도 생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지성. 디지털 공간에 모여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집단지성, 참여와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예죠. 근데 제가 공부할 게 있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카톡방, 오픈 카톡방을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꼭 위키피디아가 집단지성이 아니라 그곳이 집단지성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유용했던 컨텐츠를 거기다 올려주는데 그것들이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또 저도 거기다 올리고 이게 제가 나누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더 나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좀 더 나은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는 누구? 제가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대세다 보니 모두가 되고 싶은 직업이 이거다 보니
학생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1인 크리에이터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막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해요. 1인 크리에이터가 누구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에 대답을 합니다. 혼자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서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전적인 좀 말이긴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1인 크리에이터는 프로듀서임과 동시에 제작자임과 동시에 방송 작가이기도 하고 진행자이기도 하고 촬영과 편집을 하는 편집자이기도 하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마케팅하고 유통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맨 처음엔 저 뭐 할 거예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딱 멈추거든요. 정말 만능이어야 되는 거죠. 1인 6역. 게다가 또 뭐 이렇게 스텝 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소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뭐 1인 7역, 1인 8역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1인 크리에이터죠. 여기 오신 분들 다 MCN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예. 물론 MCN에 소속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 해준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예, 계약 기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인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그럼 1인 미디어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1인 미디어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1인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점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장밋빛으로만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혼자 일하니까 근무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애들이. 근무 환경이 좋다. 많은 장비가 필요 없고 나라는 브랜드가 생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부정적인 거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그럼 1인 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사회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게 이렇게 많습니다.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컨텐츠 비방, 자극적인 컨텐츠, 욕설 비방, 그리고 1인 미디어 중독, 청소년들에게 유해 컨텐츠, BJ 개인의 가치관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뭐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한대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보시면 별풍선 등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방송사의 역할도 줄어들고 너무 접근하기 쉬워서 일부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갖춰야 될 건 그럼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여러분 이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콘텐츠 생산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뜻밖 아닌가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셨나요? 저는 하면서 얘네들이 솔직히 굉장히 콘텐츠를 마구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전문 지식, 성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갖춰야 될 디지털 컨텐츠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접근 및 활용 능력, 기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구독자도 많으신 분인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조작을. 그래서 그냥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굉장히 버벅대시고 안 되니까 막 매니저 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막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 하다가 안 되니까 욕먹고 굉장히 버벅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모두가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기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와 연결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혹시 나 다니엘 블레이크 혹시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의 그 보장제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바로 디지털 접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연결을 하고 싶은데 모든 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제가 스포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너무 슬퍼서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고령자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이러시는 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오면서 내가 요즘 집회에 나가고 싶다. 예, 집회에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집회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친구분들 어떻게 가세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꾸 SNS 보고 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나 스마트폰, 카카오톡도 깔렸고 네이버도 깔렸는데 SNS는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정보를 얻고 싶은데 못 얻고 내가 사회에 뭔가 의무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는 이런 거를 이미 갖추시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잖아요. 저도 거기 지금 헉헉대면서 쫓아가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 딱 멈추면 훅 바뀌어버린 세상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느 날 갑자기 딱 갖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점 갖춰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정보 격차는 단순히 은행 가기 불편하고 민원 서류 떼기 불편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 아시는 사건이죠. 벤츠가 그 광고를 잘못해서 벌금을 물은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벤츠가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미 MCN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왜 이걸 못했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정보를 찾아서 내 거를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콘텐츠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240만 구독자, 유튜버도 못 피한 저작권 칼바람. 뭐 몇십만, 몇백만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지금 저작권법에 걸려서 폐쇄당하거나 콘텐츠가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저작권법은 더더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분석, 비판적 이해, 신뢰도 평가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만들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고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거가 종합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보실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분석해야 되고 이 미디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의견과 또는 관점이 투영된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것을 보실 때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뭐 아까도 제가 가짜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 판별법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가짜뉴스 판별법을 보고서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으면 누구든지 거르겠죠. 그리고 내가 유용한 건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정보인지 알 수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냥 판별법만 보고 그걸 외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정보를 보고 유용성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짜뉴스 온상은 유튜브. 그래서 국민 5명이 유튜브를 가짜뉴스 온상지라고 지적을 했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혹시 뉴스 컨텐츠를 만드실 분 계신가요? 뉴스 컨텐츠도 굉장히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뉴스 컨텐츠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서 그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게 뉴스의 생산이 아니죠. 뉴스를 해설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할 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이걸 갖다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확증 편향된 그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 순간 더 흥분해서 메시지를 하나 더 첨가해서 공유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형 광고, 혹시 여러분 기사형 광고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사의 탈을 쓴 광고라고요. 요즘 굉장히 만연합니다. 정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광고인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읽고 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다음 4번째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생산 능력.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새로운 것도 없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컨텐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자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뉴턴은 그 전서부터 만류인력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밑에 자다가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발견한 거지 아무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똑 떨어진다고 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명히 전문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 플러스 그걸로 거기만 깊이 판다기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취해서 거기서 좀 더 이렇게 꽃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의식, 컨텐츠의 힘. 아까 우린 디지털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네, 백종원 씨도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 7월 달에 우리나라 지금 양파가 너무 과잉 생산이 돼서 완전히 양파값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이 시름에 빠진 양파 그 농가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양파 요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 올렸을 때 지금 보면 7월 달에 조회수가 200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간 다음에 정말 대형마트에 양파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 블로거다. 좋은 영상이다. 정말 그리고 댓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동이고 함께 동참해서 너무너무 좋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양파 농가의 자제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부모님을 돕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줬습니다. 제가 9월 만에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요리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요리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인 크리에이터들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캡처를 기사를 해오지 못한 이유는 아쉽게도 이상하게 1인 크리에이터가 기부한 건 인터넷 뉴스에는 있는데 웹에는 있는데 이렇게 PDF나 종이로 발행되는 실리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딱 한 분이 실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도티.
도티가 실린 이유는 굉장히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건 제 그냥 분석이에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엄마들이 그래 도티 채널은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티 씨가 연대 법대를 나오셨잖아요. 너도 게임하려면 저렇게 연대 법대 들어가서 저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해. 봐. 저렇게 할 수 있잖아. 공부한 다음에 저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그 유튜버가 1인 크리에이터가 도티 씨래요. 그래서 도티 씨가 좋은 일을 한 거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예, 저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돈 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